안녕하세요, 타이거서입니다. 오늘은 기어 헤드를 통해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을 담아보려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이 기어 헤드를 통해서 파노라마를 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촬영하는지 이제 그거 좀 보여드리려고 왔고요. 기어 헤드로 파노라마 촬영할 때 어떻게 카메라 세팅을 하고 가로 세로 수평을 맞추면서 어떻게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노출을 잡아서 노출이 잘 맞는 파노라마 결과를 얻어내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보통 저는 파노라마 촬영할 때 이런 식으로 세팅하고 쓰는데요. 노출 작으니까 브라켓팅 촬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초 뒤에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톱하면, 그 다음에 초점 영역을 확장 스팟이나 이제 보통 스팟 이렇게 정말 스팟 영역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파노라마 찍으면서 넓은 광역, 그 다음에 가깝지 않은 것을 찍을 때는 확장 스팟으로 세팅하고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축각 모드는 이제 보통 저도 이 축각 모드 또한 스팟으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스탠다드나 라지나 뭐 이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스팟으로 촬영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측정을 하고 그 원하는 영역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각 부분별로 따로따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스팟 측정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촬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부는 어떻게 센싱할 거며 명부는 어떻게 센싱을 해서 명부의 컬러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거며 안부의 디테일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저는 이제 스팟 측정을 놓기 때문에 명부와 중간톤과 안부 톤, 이 세 개를 이게 톤알로 분리해서 촬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명부 촬영할 때는 명부의 컬러나 데이터, 밝기, 그 다음에 디테일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부는 너무 어두우니까 안부의 디테일을 끌어올리거나 안부의 개조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밝게 찍는, 그래서 그 세 개를 노출 블렌딩을 시켜서 나중에 사진을 하나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켓팅 촬영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파노라마 촬영하시는데 이제 세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잡아놓고 이렇게, 그리고 좌우를 살펴보고요. 좌로 돌렸을 때, 우로 돌렸을 때 건물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원래대로 내가 찍고 싶은 화각 쪽으로 가셔서 세팅을 하고, 기울어지면 이걸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팅을 하고, 그럼 하늘이 좀 어두운 것부터 3개가 찍히겠죠. 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가로로 이제 이렇게 가면 50% 정도 겹친다 그랬죠? 네,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오케이. 다시 놓고, 뭐 이렇게 촬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어 헤드로 촬영했을 때 좌우를 먼저 확인하고 수직 수평을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이제 원하는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이렇게 찍을 때 좌우를 미리 확인해 놨고 수평을 맞춰 놨고 바디의 수평계까지 다 맞춰 놓은 상태에서 촬영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 보통은 이제 위로 올라간다든지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상하 균형이 맞는 이런 사진이 찍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스 헤드를 쓰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티칭한 거를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결과를 잘 보시면 이런 안부라든지 석양에 노을지는 빛을 받은 것이라든지 전체적인 디테일을 잘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늘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런 하늘을 담으실 때 구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진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구름이 없고 뭐 이렇게 복잡한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개조가 깨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무지개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밴딩이라고 그러죠. 밴딩이 생길 확률들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할 때 밴딩을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충실하게 담아온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 브라켓팅, 제가 이제 촬영할 때 브라켓팅으로 노출을 달리해서 촬영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데이터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둡게 찍힌 사진을 갖다가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에
디테일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사진 전체의 디테일을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촬영하는 요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기준점을 잡느냐, 시작 포인트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 나무 끝이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실 텐데, 이럴 때는 누굴 기준으로 잡느냐면 수평으로 잡되, 기준을 누구 잡냐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물 경계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이 하늘에 있는 요 계단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요 위를 중심으로 해서 잡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촬영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어디다 놓냐예요. 내가 안부에다 놓을 거냐 명부에다 놓을 거냐에 따라서 이 노출이 이렇게 바뀌죠. 플러스 0.3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스팟 측광을 쓰니까 제일 어두운 곳을, 아니면 조명을 살려야 됐다 그러면 제일 밝은 곳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를 자 이렇게 놓고 촬영하겠습니다. 내가 명부를 측광을 할 거냐 안부를 측광할 거냐에 따라서 요거는 위치가 좀 바뀌죠. 그 다음 칸으로 가시게 되면 자 50% 한번, 대략 이 정도가 50%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버랩하면 기울기가 안 맞았죠. 그럼 이걸로 살짝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출을 잡으려고 했더니 여기는 0.3이고 여기는 0.3이고 여기는 0.7이고 마이너스 1.0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담으면 밝게 찍힐 거고 여기를 담으면 어둡게 찍힐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어디에 노출을 잡을 거냐, 그래서 브라켓팅을 찍는 건데, 브라켓팅을 찍으면서 적당한 노출 위치를 맞추고, 제일 어두운 데 놨으면 어두운 걸 기준으로 찍고 제일 밝은 데 놨으면 밝은 걸 기준으로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촬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을 기울기를 맞추고, 자 이렇게 지금 여기 기울어지진 않았지만 이걸 살짝 돌리는 이유는 수평선 물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어두운 쪽으로 마이너스 2네요. 너무 어둡고. 자 오케이, 이렇게 촬영하고 다시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밝은 쪽으로 갔으니까 살짝 어두운 쪽으로 내리고,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시면, 자, 한번 볼게요. 노출을 각 포인트마다 다 달리 했어요, 저는 지금. 자, 이거 보시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노출이 별로 큰 차이가 안 나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전체적으로 손으로 매뉴얼로 찍었는데도 노출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나는 그런 사진을 담을 수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확대해서 보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뭘 보시냐면, 자, 이 상태에서 크게 키우고 조명이 살아있죠. 자, 이런 거 확인하셔서, 만약에 조명이 이렇게 찍었는데 조명이 날아갔다 그러면 약간 노출을 낮춰놓고 하나 더 찍어 놓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로 땜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어헤드를 사용해서 이제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파노라마를 담아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파노라마 스티치한 사진을 작업한 한 걸 보면 상단과 하단이 양쪽이 다 균형 있게 딱 그려졌죠. 가운데가 한쪽으로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고 없이 그냥 쭉 균형이 잘 맞은 상태. 이렇게 되면 내가 사진 촬영할 때 마진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까 기어헤드를 쓰면 이런 장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이제 요거는 보정한 결과인데요. 이 찍은 파노라마 사진 원본 자체가 지루하고 보링한 사진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보완하기 위해서 채도를 살짝 더 올리고 이제 디테일을 좀 더 살린 사진이 되겠고요. 요런 사진도 보시면 요런 데 명부라든지 요런 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디테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담는 거 하나. 조명이 들어왔지만 날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명이 그렇게 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기어헤드를 통해서 기어헤드를 가지고 파노라마를 담아봤는데, 예전에 파노라마 촬영하는 거 알려드렸듯이 노달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노달 포인트를 잡으면 훨씬 더 정교하게 찍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어헤드를 사용해서 이제 촬영할 때는 노달 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용하지 않아도 좌우 수평 수직만 잘 맞추고 회전한다 라고 하면, 물론 노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왜곡이라든지 살짝 더 존재하긴 합니다만, 일반 다른 볼헤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생기는 그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어헤드는 한 축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기어가 가로로는 가로, 세로는 세로 이렇게
축으로 아니면 회전이면 회전 이렇게 축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하게 가로 세로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이제 노달 슬라이드를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노달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면 시간도 좀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잡힐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렌즈의 크기, 광각이냐 망원이냐에 따라서 노달 슬라이더의 길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이제 요즘은 노달 슬라이더를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요. 기어 헤드를 통해 가지고 기어 헤드로 좌우 수평, 상하 수직 요걸 잘 맞추고 좌측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전체적인 화각을 움직여 봐서 그것이 어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정상적으로 잘 맞느냐 그것만 맞춰 놓고 그리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우리가 그 스티치한 거 보셨지만 가로와 세로가 잘 맞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기어헤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굳이 노달 슬라이더에 너무 목숨을 걸지 않으셔도 된다. 그냥 기어헤드로 가로, 세로, 수평만 잘 맞추고 조금만 신중하게 촬영하신다면 노달 슬라이드를 사용한 거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